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2017년 11월 25일 토요일 용청사 제18기 1차 워크숍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용청사 오신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용청사 이름이 좀 이상하지요. 동기가 이제 제1회 그 워크숍이 2016년 1월 달에 저희 딸이 있는 용산구 신계동 대리 미편한 세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 이름하고 초파 사랑모임 용청사를 짓는데 이름을 짓거나 잘 짓다는 생각이 됩니다. 뭐든지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참 조직이 발전하거든요. 짓고 난 뒤에 가만히 보니까 소림사는 스님들이 무예를 단련하는데 우리 용청사는 의사 선생님들이 초파 공부하는 모임이 됩니다. 근데 사자 붙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모임이란 결속 단체란 뜻이죠. 일본에 가면 또 유명한 대학이 교토에 있습니다. 동지사 대학. 같은 동자 뜻지자 모임 사자거든요. 도지사 대학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대학이 그 동지사 대학이 도쿄의 교토대학하고 동지사 대학 두 개. 교토대학은 국립대학이고 일본에서 랭킹 2죠. 일본에는 동양대학이 1등이고 그 다음에 교토대학이 2등이래. 와세다 교요가 우리 굉장히 그 랭킹이 넘어갔지만 안 그래요. 오사카의 대학이라보다 순위가 떨어집니다. 와세다 교요. 그 노벨상도 교토대학이 그보다 더 동양대학보다 더 많습니다. 참 일본은 특이한, 왜냐하면 일본은 오래전부터 지방극이 분권된 나라거든요. 요즘은 이제 동경 중심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굉장히 교토가 파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게 동지사 대학인데 그 대학은 이제 원래 그 창립자가 미국으로 갔다가 유학 갔다가 이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토에서 영어 가르치는 영어하고 기독교 미션 계통 학교인데 그 학교가 굉장히 단합 힘이 강합니다. 그 학교의 초대 학생들이 일본의 그쪽에 구마모토 출신 학생들이 많이 왔대요. 그 구마모토 사람들이 일본 사람 중에서 제일 좀 특이한 민족입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불의 지역이라고 아소산이 구마모토에 있어가 거기에 있는 출신들이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구마모토 출신들이 좀 단결력이라든지 이런 그 추진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초파를 가르치는 모임을 했는데 벌써 이제 제18기가 됐습니다. 지금 원래 연말이 조금 사람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지금 국시도 있고 전문의 시험도 앞두니까 사람이 조금 적는데 이번에 8명 정했는데 6분이 등록했는데 오늘 또 이제 몇 분이 또 조금 못 오시고 그래서 원래 마지막 11월, 12월은 사람이 적고 1월, 2월은 국시 치고 다니면 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때는 굉장히 막 사람이 등록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가 못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쌤하고 저하고 이제 초음파 기초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실습합니다. 이제 모델이 8시에 오거든요. 그다음 서로 이제 하면서 7시 모델이 오니까 교육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초음파를 배우셔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선생님하고도 AI 이야기하고 인공지능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앞으로 의료는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빅데이터 시대로 접어드는 시대가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지금까지 옛날 의료의 형태는 의사가 이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보고 자기가 판단해가 치료를 하는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모든 것을 에비던스를 하에 진료를 해야 되는 시대고 자기가 있는 진료의 형태를 전부 다 기록에 남겨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의료 산업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이는 부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의료업계, 통신사죠. 통신사 가장 돈 많이 벌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의사랑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돈 많이 벌입니다. 의사들이 진료하는 그 데이터를 아니었습니까? 그걸 프로세싱해가 팔아먹거든요. 이게 제일 돈 많이 벌입니다. 지금 의사랑도 원래 만드는 사람 주인이 아닙니다. 의사랑이 SK로 벌써 팔려 들어갔습니다. 팔려 들어갔고, 그러면 의료가 앞으로 의사들이 환자를 보고 환자의 각종 데이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다 누구한테 파느냐면 통신사가 저 회사라든지 이런 데다 팔게 됩니다. 아니 예를 들면 뭐 서울에 용산구가 있다. 용산구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뭐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물품이 잘 팔리고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 팔아지죠. 그렇게 그러면 그 환자들은 어떤 환자는 김막동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무슨 병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뭐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 정보를 가공해가 판매하는 회사가 가장 돈을 많이 벌입니다. 두 번째 가장 돈 많이 버는 것은 이제 그거 파는 사람이죠. 이제 앞으로 올리브영 같은 드락스토어가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드락스토어 많이 벌이죠. 그 다음에 돈을 만드는 게 이제 의료기나 이제 뭐 제약회사죠. 가장 돈을 못 버린 게 병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쉽게 말해서 의료비 시컷 일하고 제주도 고민을 돌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그 의료 그 뭡니까 다움인가 뭐 그것을 네이버인가 그 사장이 의료의 의사들 돈을 진료비를 올려주니까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런 포맷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시대가 바뀌는 거죠. 자, 아까 AI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를 또 바뀌었대. 그럼 의사의 전망이 나쁘냐? 아까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의사의 전망은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더 앞으로 더 좋은 직업이 됩니다. 단 차이점은 변호사처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 30을 받는 변호사부터 월 300만 원도 못 받는 의사가 생깁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 의사 사회는 우리나라 의사는 내가 봐서는 정말 공산주의 사회 같아요. 거의 잘 나가는 의사 못 나가는 의사 폭이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조항에 딱 밀집되고 앞으로 이렇게 쭉 벌어지는 거죠. 극과 극이 되죠. 극과 극.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감수해야 되는 거지요. 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배워야 된다. 앞으로 초음파를 배우지 않으면 할 줄 아는 의사도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가 아파왔다 하면 이제 피지컬하고 뭐 히스토리가 약을 줬는데 앞으로 모든 환자의 증상 이런 걸 영상으로 다 남겨가 그 영상이 다 빅데이터에 다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영상이 없으면 진료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문재인 케어가 별로 전망이 밝지 못하지요. 저는 뭐 누가 봐도 어서 문재인 케어가 시행에다가 붕괴가 되거나 기울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뭐가 오겠습니까? 원격 진료로 들어옵니다. 야당이 원격 진료를 반대했는데 아마 지금 야당이 원격 진료입니다. 원격 진료의 목적은 뭡니까? 의료비 절감이죠. 의료비 절감입니다. 예. 그러면 의사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처럼 병원이 안 되고 프랜차이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슈퍼가 다 없어지고 뭡니까 그 세븐일레븐 뭐 되듯이 우리나라 병원의 빅5를 정점으로 모든 의원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프랜차이즈 되면 의사가 나쁘냐?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의 하청업체가 되면 나쁩니까? 좋습니까?
현대자동차 하청업자들은 나쁘습니까? 좋습니까? 좋잖아요. 일단 환자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그렇죠? 삶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고 좋습니다. 단 하청업자 밑에 재하청업자가 죽었다는 거지, 하청업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예. 그렇게 시대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혼도 소규모 이혼은 소멸돼요. 아무래도 큰 병원으로, 규모 있는 병원으로 점점 바뀌어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이제 보면 그런 프랜차이즈에 합류하고 그런 시대의 변화에 잘 들어가는 의사는 더 좋은 세상을 맞이하고, 거기에 못 들은 그 밑에 종속된 의사는 안 좋은 시대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감수해야 됩니다. 변호사 시대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빅5, 로펌의 변호사는 엄청난 수입을 벌이지만 그 밑에 시다 변호사는 대포 변호사라, 그 변호사들은 정부 고위 공무원들하고 골프도 같이 치고 술도 마시고 저녁에 일하고, 그 밑에 시다 변호사는 밤새도록 서류자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이 변호 재판에 가면 이제 가방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면은 감수해야 됩니다. 그까지 이야기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선생님이 찾지를 못해요. 예, 그러면 초음파예요. 우리 초음파가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 있습니다. 예, 초음파 검사가 어려운 이유는 검사가 어려운. 첫째는 특징이죠. 첫째는 이 초음파 검사는 이 리얼타임 검사죠. 검사자가 검사하고 바로 판정을 해야 된다. 아주 특이한 검사. 다른 CT, MRI는 다 방사선사가 다른 사람이 했는 그 결과를 보는 거죠. 초음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검사하면서 판독해야 되는 아주 좀 특이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의 중요한 것은 첫째는 스캔법입니다. 스캔법. 어떻게 스캔하느냐. 그 스캔을 잘못하면 병을 놓칠 수도 있죠. 그리고 반대로 스캔을 잡으면 정상을 얼마든지 병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아티팩트가 좀 생기죠. 그러니까 스캔을 잘 배워야 됩니다. 초음파에. 그러니까 정확한 스캔, 올바른 스캔. 그래서 저하고 쌤하고 배우는 게 바로 스캔법 공부가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이올린에서도 악기 배울 때 그 하를 쓰거나 이거 배울 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잘못 배워놓으면 골치 아픕니다. 또 바이올린은 더 심하죠. 자기가 선생을 바꾸기 어렵죠. 할 쓰는 방법이 틀리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쌤과 저하고 배우는 것이 바로 스캔법, 올바른 스캔법을 쌤과 배웁니다. 두 번째 어려운 것은 영상의 판독입니다. 영상의 판독. 이 이제 초음파에서 나오는 영상을 어떻게 판독할 것인가,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책을 찾아보면 이게 기술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보면 그런 게 없거든요. 제가 보내준 한글 파일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제1장에 병리로 이해하는 초음파 영상법이 있죠. 고에코, 저에코, 아이소에코 나오는 거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니까 재밌죠. 예. 제가 초음파를 처음 배웠을 때 이걸 몰랐으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예를 들자면 간혈관 중에 고에코로 나온다 해놨지만 반드시 고에코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저에코도 나올 수 있고 어떨 때는 심지어 아이소에코도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초음파라 하는 현상에서 초음파도 그렇고 CT도 그렇고 MRI는 결국 그림자 아닙니까? 그림자죠. 영상하는 게 영상이 뭡니까? 그림자 아닙니까? 그림자를 보고 실물을 유추하는 것이 영상 이야기죠. 초음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물의 그림자를 보고 이게 사물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유추하는 학문이 영상인데 초음파는 더 심하죠.
초음파는 결국 이 초음파 빔이 인체에서 들어가서 반사되는 영상을 보고 그 실체를 추정하는 학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음파 영상의 해석이죠. 영상. 그러면 초음파부터 먼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가청 주파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은 보통 15에서 2만 헤르츠가 됩니다. 요 정도의 15에서 2만 헤르츠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초음파처럼 울트라 사운드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청 주파수를 넘는 하이 프리퀀시죠. 그러니까 소리는 소리인데 주파수가 너무 높아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됩니다. 근데 자연계에서 초음파로 사용하는 우리 친구가 두 명이 있죠. 돌고래, 박쥐니까 돌고래와 박쥐인데 이 둘이 가서는 주파수가 틀립니다. 돌고래는 멀리까지 가야 되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죠. 박쥐는 근접거리에 사용하니까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죠. 우리가 주파수가 높으면 해상력이 좋아지는 대신에 멀리 못 가고 주파수가 낮으면 해상력은 떨어지는데 해상 그 대신 멀리 가죠. 그렇게 돌고래는 낮은 주파수고 박쥐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학용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요? 의학용 엄청나게 높은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보통 우리 2MHz부터 해서 15MHz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MHz에서 15MHz 씁니다. 메가라 하는 것은 메가는 100만입니다. 100만. 엄청 높은 200만에서 1500만 메가헤르츠. 이 정도는 높은 주파수는 공기를 잘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사용할 때 이렇게 초음파 프로브가 있으면 프로브에서 할 때 여기에 젤을 사용하죠. 왜 젤을 사용하냐면 공기를 통과 못하고 그 다음에 젤을 해야 프로브하고 스킨하고의 접촉이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초음파가 물질을 통과하는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첫째는 이렇게 바로 통과해. 물 경우에는 물이나 이런 게는 바로 통과해 버리죠. 통과해 버리죠. 그러면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돌아오는 게 없으면 초음파 영상에서는 무에코로 보이게 되는 거죠. 무에코. 반대로 초음파가 아주 딱딱한 물질, 이렇게 반사를 강하게 하는 물질로서는 다 돌아와 버리면 반사회가 고에코로 되죠. 석회화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초음파에서는 우리의 에코는 딱딱하지 소프트하면 아무 관계 없고 그 물질에서 초음파가 반사가 많이 되면 고에코, 반사가 하나도 안 되면 무에코, 중간되면 아이소에코, 저에코 이런 식으로 반사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은 어떻습니까? 여기 와가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통과하면서 가죠. 이런 경우는 이제 다양한 에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초음파에서 반사는 그런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초음파의 반사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물질 그 자체가 강한 반사체. 이럴 때는 석회화 같은 거죠. 석회화 같은 거는 물질 자체가 강한 반사체니까 부딪혀가. 두 번째는 음양 투과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물질의 경계면이죠. 차이가 많은 경계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물질이 초음파를 통과할 때 A 물질, B 물질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인데 이 물질하고 각 물질은 초음파를 통과하는 임피던스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 통과하는 두 물질 사이가
하나는 굉장히 잘 통과하고 하나는 잘 못 통과하는 이런 물질 경계에서는 강하게 반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초음파가 반사를 많이 하는 것은 첫째 그 물질 자체가 강한 반사체일 때, 두 번째는 음량의 임피던스가 각 물질이 전파력, 전도력이 있는데 그 전도력의 차이가 많은 물질의 경계일 때는 반사를 많이 합니다. 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초음파에서 에코가 나오는 것은 무에코, 그 다음에 강에코, 고에코, 저에코, 등에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죠. 결국은 이 초음파에서 에코를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 상대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뭐 의과대학 들어오기 전에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돼서 적어도 상위권이 이랬는데 의과대학에 딱 들어온 순간 중위권으로 떨어지게. 그럼 아버님 부모까지 야 이 녀석 공부를 왜 이래 못해가 이렇게 중간밖에 안 되느냐. 다 열심히 하는데 상대평가가 되어버리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게 초음파에서 에코는 절대평가가 상대평가입니다. 어떤 물질이 저에코 물질에서 고에코로 나오지만 그것이 그 물질이 더 고에코 물질에서는 저에코가 되어버립니다. 상대평가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메커니즘.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무에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무에코의 대표적인 물입니다. 그래서 물인데 우리 초음파에서 무에코로 나눠서 물, 혈액, 림프액 이 세 가지가 이제 무에코로 나옵니다. 물, 혈액, 림프액 이 세 가지가 이제 무에코.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간낭족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파틱 시스터죠. 자, 질문을 한번 해볼 때도 너무 쉬운 질문. 헤파틱 시스터 간의 물혹인데 그 간의 물혹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간에는 조직학적으로 헤파토사이트 있고 바일닥트 있고 그 다음에 커넥티브 티슈 있고 베슬 있고 림파틱이 있고 너브 있고 그 위에 또 뭐 있는 거 있습니까? 쿠퍼셀 있겠죠. 있는데 어디서 헤파틱 시스터가 생겼습니까? 헤파틱 간낭족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어디서 오리진했어? 족보. 아주 기본적인데 바일닥트 생겼잖아요. 바일닥트가 딜라테이션 돼가지고 헤파티시스가 그래 생각하는 바일닥트가 시스터 딜라테이션 되는 거예요. 그럼 리날 시스터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건 리날 튜블이 딜라테이션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간낭족은 시스터가 앱세리움으로 라인됐어요. 상피체 단천의 앱세리움. 우리가 그리고 간낭족은 트루 시스터입니다. 자, 트루 시스터하고 수도 시스터 개념을 알아요. 트루 시스터, 슈도 시스터. 슈도 시스터 그런 말이 있죠. 슈도 시스터 들어봤죠. 우리가 제포는 판크레아스 슈도 시스터 있잖아요. 트루 시스터, 슈도 시스터의 차이점은 뭡니까? 앱세리움 라인에만 트루 시스터, 상피세포 아니고 커넥티브 티슈나 파이브러 티슈로 라인되면 슈도 시스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병리학적인 용어죠. 그러면 앱세리움 라인된 시스터는 어떻겠습니까? 이 앱세리움이 너무 얇기 때문에 초음파에서는 앱세리움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경계가 스무스합니다. 경계가 편합니다. 앱세리움. 그렇죠. 그래서 초음파가 이렇게 물을 통과하니까 물은 초음파가 잘 통과하니까 내부가 무에코로 보입니다. 반사가 안 되니까 내부는 무에코로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이제 초음파 뒤에 시스터 뒤에 후방 음량 증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얗게 안 보입니까? 이게 후방 음량 증강입니다. 후방 음량. 왜 후방 음량 증강이 생길까요?
자, 초음파가 물을 통하면서 초음파 빔이 강도가 커지는 겁니까? 아니죠. 이제 물을 통하면서 초음파가 감시를 안 일으키는 거죠. 초음파의 그 스트렝스가 안 줄어. 근데 초음파 기계는 왜 세팅되느냐면 밑으로 갈수록 증폭을 시킵니다. 그래 안 만들어 놓아야 되겠습니다. 간 포면은 아주 고요고 보여. 뒤쪽에는 시커멓게 보이죠. 그래서 기계 자체가 보정을 해가 뒤로 갈수록 스트렝스를 높여주는 거죠. 점수를 더 줬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과대학에서 시험을 쳤는데 1등이 70점을 따고 꼴찌가 40점을 땄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30점을 플러스 하잖아요. 100점, 70점. 이러면 저는 제시 없이 잘 돼. 불행한 상태가 가끔 생깁니다. 1등이 90점 따고 꼴찌가 40점이면 10점 빼기 플러스 할게요. 그러면 한 3분의 2 반대지 4분의 1이 제시죠. 이런 것이 이렇게 후광음량 증가는 초음파가 물을 통과하면서 감시가 안 되기 때문에 뒤쪽에 이제 초음파에 증폭을 시키기 때문에 후광 증가. 자, 이제 이해가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에서 물에서 중요한 것은 초음파를 자세히 보면 물하고 시스타하고 여기하고 여기 경계면의 고해포입니다. 경계면이 고해포. 왜 경계면이 고해포로 보이냐? 아까 두 번째 이야기했죠. 물은 물하고 통과하는 속도하고 주위 조직하고 통과하는 속도가 틀리거든. 벨로시티 차이 있어요. 물은 통과하는 속도가 느리고 주위 조직은 물보다 빠르거든요. 여기는 음파 속도가 빠르고 여기는 느려요. 그 경계면에서는 반사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헤파틱 시스템을 자세히 보면 이 경계면에 고해코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음파가 여기에 벨로시티가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면 초음파음이 굴절을 하게 돼요. 자, 어떤 굴절을 일으키냐면 초음파가 여기에서 볼 때 한쪽으로 굴절해요. 이렇게 안으로 굴절. 그렇게 되면 여기에 라테랄 섀도우가 생기죠. 그렇게 벨로시티가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면 초음파빔이 안으로 굴절하고 반대로 속도가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면 바깥쪽으로 굴절합니다. 우리가 보드를 타고 물살이 있는데 물살이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면 보드에 안으로 가고 물살이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면 바깥으로 굴절하게 돼요. 이게 라테랄 섀도우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굴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크기가 한 1cm 미만 되는 작은 시스터냐 또는 HCC냐 감별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령 HCC는 스몰 HCC 2cm 미만이죠. 이 HCC는 이렇게 되면 여기 저해코로 보이죠. 네. 자, 그러면 스몰 HCC는 왜 저해코로 보이냐? 균질한 세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암에서 그는 정상 간 조직에 비해서 세포의 밀도가 4배에서 6배 증가됩니다. 그리고 간암 세포는 정상 헤파토사이트보다 크기가 작거든요. 크기가 작은 세포가 밀집이 되면 이게 균질한 조직이 되죠. 그러면 초음파빔이 균질한 세포를 통과하면서 반사를 잘 안 일으켜 가지고 통과를 하게 되죠. 그러면 왜 되겠습니까? 저해코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균질한 세포에 밀집되면 초음파빔이 잘 통과해가 저해코. 자, 그러면 저해코하고 무해코는 따지고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죠. 야구에서 3할하고 2야구 풍구리하고는 한 시즌에 안타의 차이가 몇 개 좀 나겠습니까? 5개
6개밖에 안 납니다. 5, 6개 차면 더 잘 치면 3할이고 5, 6개 못 치면 2할 9푼 구리가 되는 거죠. 3할하고 2할 9푼 구리는 하늘과 땅입니다. 3할은 강타자고 2할 9푼 구리는 평범한 타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3할 타자냐 2할 9푼이냐 나중에 뭐 무슨 클럽입니까? 3할대를 유지하느냐 3할대가 못 되느냐는 나중에 프로야구 자기 평생의 기록이 다 남잖아요. 그렇죠. 예, 중요하죠. 똑같이 보여요. 그러면 스몰 HCC는 어떠냐? 후방 음량 증강이 있습니다. 여기도 후방 음량. 왜냐하면 세포가 균질한 세포에 통과하면서 주위보다 음향 감체를 안 일으키죠. 그래서 HCC도 후방 음량 증강이 있습니다. 경계가 좀 불규칙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앱스테리움 라이닝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로 파이브러스 티슈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여기하고 세포의 요거는 밀도가 높고 온다는 거지 세포의 초음파의 벨로시티 차이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계면 고에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중요한 소견이죠. 자, 그 다음에 고에코 했으니까 강에코를 드리겠습니다. 강에코를 가는 거나 고에코는 뭐 사실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냥 후방 음량이 섀도를 잘 동반한 것을 강에코로 하고 고에코는 이제 후방 음량이 뚜렷하지 않는 걸 고에코가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뭐 설명하기 좋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첫째는 스케아가 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스케아는 초음파가 아주 강하게 반사하죠. 여러 스케아 있으면 여기에 강에코로 보이고 뒤에 후방 음량 섀도우가 있습니다. 후방 음량이 있습니다. 후방 음량 섀도우가 있죠. 그런데 이건 클리어한 섀도우예요. 클리어한 섀도우. 왜냐하면 초음파 B가 여기에 스케아의 표면에 강하게 반사하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서서히 감시대가 결석을 통과하면서 끝나면 되면 섀도우가 생깁니다. 더 초음파 빔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되는 게 공기입니다. 공기. 예. 이 우리가 어려움에서는 이 고주파의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공기는 고에코로 나옵니다. 근데 공기의 양에 따라서 행태에 따라서 다양한 에코로 보입니다. 이 알아놔야 됩니다. 공기가 아주 작은 극소량의 공기는 점상구에 점으로 딱 나오죠. 점으로 딱 나옵니다. 공기가 조금 더 많아지죠. 많아지면 밴드 라이크, 밴드 생태. 공기 좀 더 많죠. 밴드, 대상카죠. 우리 대상 포진카는 그거하고 똑같은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좀 더 많아지면 어떠냐? 좀 대량의 공기에서는 대량으로서는 섀도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섀도우는 더티 섀도우. 왜냐하면 공기는 스케하고 틀려가지고 공기 사이로 초음파 빔이 통과하지 않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혹시 시네마 천국 보셨죠? 그거 보면 옛날 영화 보면 막 영화 뒤에 필름 뒤 영화에 비가 줄줄 안 내립니까? 우리 옛날에 극장에 가면 그 요새 극장은 틀려가 그 극장이 개봉관 있고 재개봉관 있고 또 그 있잖아요. 개봉관에서 썼던 필름 오래되면 아날로그 필름 다 낡아가지고 화면에 비가 줄줄 내려오고 또 결정적인 장면은 똑똑 끊게 주인공이 키스하는 장면이라 배드신 장면 갑자기 화면이 딱 끊기. 그때 또 재밌어요. 극장에 보면 개봉관이 같은 프로를 하는데 상영 시간이 조금 틀려요. 이 극장은 아침 10시에 하고 다음 극장 10시 반, 11시 왜 그러냐면 필름 한 통을 막기를 요 개봉관이 다 쓰잖네. 그럼 이쪽 개봉관으로 오토바이로 옮기고 또 개봉관 문 열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옮기거든요. 그러다 거기 교통이 혼잡이 돼가 막히면 필름이 딱 끊기지.
어서 오십시오. 여기 있어요. 어서 있어. 지도를 보냈는데 지도를 안 봤어요. 이게 용초사에 픽스가 돼 있었고 제가 아는 분이 거기에 디오빌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디오빌이 있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지도를 보고 딱 안 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선입감이 있어요. 야,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여기 드시고, 예. 물 좀 드시고, 여기 앉으십시오. 예. 그 다음에는 공기가요. 보면 공기방울이 있는데, 공기방울이 있고, 편하게 앉을 수 있어. 여기 공기방울 안에 액체가 이렇게 있으면, 액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기방울에 액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총파빔이 요 공기방울 안에 액체에 들어가 리버브레이션을 일으키죠. 마치 호흡처럼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초음파상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점상 고액호에 안에 흰 선이 쭉 나오는데 이걸 링다운 아티팩트 하죠. 우리 혹시 축음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SP판이 막 돌려가 소리 나는 거 들어보면요, 하늘에서 SP판에서 모기만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호흡을 통과하고 엄청 크게 들리거든요. 증폭이 되지 않나요? 똑같은 겁니다. 링다운 이런 게 보고, 그 다음에 공기가 뭐 스토막이나 콜론에 아주 많은 공기가 있을 때는 여기에 그게 생깁니다. 리버버레이션, 대량의 공기가 있으면 마냥 허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그거를 소견은 공기를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소견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고액호 보입니다. 지방.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방 무조건 고액호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간에서 고액호로 보이는 원인은 뭐냐? 자, 우리가 패티 리버를 보면 요 포면은 쭉 고액호가 되고, 포면은 고액호가 되고, 신부는 제액호가 됩니다. 신부는 제액호가 보이죠? 그러면 초음파가 이 포면에 있는 간에서는 이 반사가 많이 되고 고액호인데 밑쪽에는 초음파 빔이 통과하는 게 없으니까 시커멓게 나오거든요.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지방간은 왜 초음파에서 고액호였느냐? 지방간에서는 헤파토사이트가 이렇게 있죠. 간세포가 이렇게 있고, 간세포 안에 펫드로플이, 요거 뉴클레오스고, 펫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펫이죠. 그리고 주위에는 커넥티브 티슈, 결합 조직이 있죠. 자, 이렇게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 펫이 있습니다. 초음파가, 문 좀 열어주십시오. 초음파가 이렇게 오면 펫에 반사를 하게 되죠. 펫이 반사가 돼가지고 산란을 일으킵니다. 산란. 이게 초음파가 가서 그 펫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시고 여기 오시고 펫드로플에서 산란을 일으키잖아요. 산란을 일으켜가 산란파와 산란파끼리 부딪혀가지고 이것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초음파에서 우리 지방간에 점 하나하나가 요 점이 뭐냐면 펫의 하나의 펫드로플이 아니고 무수한 산란파가 서메이션 되고 합쳐져가 돌아오는 거죠. 무슨 뜻이 이해가 됐죠? 그렇죠? 그 펫드로플 하나가 아니에요. 요 여러 산란파가 합쳐져가 서메이션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산란파가 서메이션 합쳐져가 위로 올라오려면 전제 조건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전제 조건이 있으냐면 산란파가 합쳐져서 돌아오려면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전제 조건. 첫째는 요 펫하고 펫 사이 간격이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산란파 해봐야 파장이 얼마나 되잖네. 그렇죠. 이만큼 떨어지면 무슨 밀집이 돼야 되죠. 그렇죠.
간격이 밀집돼요. 두 번째는 요 산화파 산란파 사이에 합쳐지는 때는 다른 조직이 있어요. 폐과 폐사에 다른 조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전제 조건 두 가지 조건이 부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은 무조건 고액호는 아니죠. 우리 피하 지방, 서브큐에 있는 피하 지방은 저액호예요. 피하 지방은 저액호로 보입니다. 저액호. 왜 피하 지방은 저액호냐? 자, 피하 지방이 요렇게인데 이건 저액호거든. 저액호. 왜냐하면 이거는 전부 다 지방으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팬만 따다다닥 붙어 있잖아요. 주위에 다른 조직이 없죠.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우리 마가린 있잖아요. 마가린, 버드나 마가린을 초음파로 보면 고액호로 보여요. 딱딱한 마가린. 그러나 마가린을 녹아버리면 초음파로 보면 액체 상태로 되면 저액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마가린이 딱딱해질 때는 공기하고 지방하고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음파가 빔을 통과하면서 지방하고 부딪히는 것이 그 사이에 공기가 있고 그래서 서메이션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이게 지방 자체가 고액호로 쏘세요. 이 초음파 빔이 반사가 서메이션 될 수 있도록 그런 매개물이 있어야 고액호됩니다. 다음에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은 무조건 고액호는 전혀 아니에요. 주위보다 더 강한 고액호 있을 때는 지방은 오히려 저액호로 나옵니다. 상대 저직이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콜레스테롤이죠. 콜레스테롤. 우리가 콜레스테롤인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콜레스테롤 폴립하고 콜레스테롤 결석 아닙니까? 결석하고 폴립은 차이점은 결석과 폴립의 차이점은 뭡니까? 초음파의 차이점. 결석은 섀도를 동반하고 폴립은 섀도가 없다. 그렇죠. 그 다음 결석은 움직이고 폴립은 안 움직인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결석은 섀도를 만드는 건 알겠는데 폴립은 왜 섀도를 안 만들까요? 좀 이상하죠. 같은 결석인데. 근데 병리를 보면 너무 쉽죠. 쉽죠. 당연한 거죠. 자, 결석은 콜레스테롤 담낭 안에 딱 여기에 콜레스테롤 결석이 있습니다. 여기 담낭 내강이죠. 담낭 내강. 내강입니다. 초음파가 이건 담접이죠. 담접이 이렇게 있습니다. 담접이. 초음파가 담접하고 결석 사이는 굉장히 강한 임피던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반사를 강하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 고액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차차차차 음량이 감쇄가 되가 뒤에 섀도를 만들게 되죠. 그렇죠. 초음파가 담접하고 담당게 어서 오세요. 모델을 얻네요. 네. 아 거기 있네. 조금 앉아 계세요. 의자 하나 더 줄게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날씨가 잘 보이겠다. 약간만 테스트 하면 돼요. 네. 한 20분 기다리면 돼. 네. 섀도우. 그럼 폴립은 도대체 왜 그렇게 됐냐? 폴립은 병리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담즙 안에 담즙 안에 콜레스테롤이 상피세포로 앱세륨 들어가면 우리 담낭벽 안에 있는 혈관에 히스티오사이트가 나아가 그놈이 엔갈핀, 콜레스테롤 엔갈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담낭 콜레스테롤 폴립은 우리 몸에 혈액의 콜레스테롤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병리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담낭벽이고 여기 앱세리움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히스티오사이트가 꽉 차가 있는 거죠. 히스티오사이트가 콜레스테롤을 엔갈핑했는 콜레스테롤을 가지는 히스티오사이트가 있는 거, 돌출해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스토크죠. 이 스토크는 아주 가늘기 때문에 초음파 사이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빔이
요 폴립을 딱 부딪히면 요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하고 반사를 막 하게 스메이션 돼가 지방간처럼 초음파 빔이 막 산란하고 여기 뭉쳐가 스메이션 합쳐져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폴립은 보면 어떻게 했냐면 요 에코가 점상고에도 점으로 나오죠. 이렇게 점으로 보여요. 요거는 선상으로 보여요. 요거는 점으로. 왜냐하면 요 점 하나하나가 히스테오사이트 안에는 콜레스테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딪히는 무수한 초음파의 산란파가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거죠. 무슨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스토크 요거는 워낙 가늘기 때문에 초음파에 보이질 않았죠.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 담낭 폴립은 좀 안에 둥 떠가 있는 느낌이 되죠. 스톤은 담낭벽에 딱 붙어가 있죠. 그렇죠? 이해가 되셨죠?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공부할 때 병리를 알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콜로이드를 콜로이드는 고혈코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사이로이드 갑상선을 보면 갑상선은 고혈코로 안 보입니까? 갑상선은 초음파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 이제 갑상선 실질은 고혈코로 보이고 주위에 머슬은 어떻습니까? 머슬은 근육은 저혈코죠. 그 다음에 혈관은 어떻습니까? 혈관은 무혈코죠. 혈관은 무혈코. 그렇죠. 근육은 저혈코죠.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그 다음 밑에 서비칼 버테브라, 그 경추는 강혈코죠. 강혈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갑상선 실질은 왜 고혈코로 보이냐? 갑상선은 물주머니죠. 갑상선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폴리클이 되어 있고 폴리클이 있고 폴리큘라 앱세리움이죠. 폴리클이죠. 요 안에 콜로이드로 차 있고 요거는 앱세리움이죠. 앱세리움. 요런 물주머니가 가득 차가 있는 거죠. 초음파 빔이 이렇게 와가 앱세리움하고 이제 요 콜로이드하고는 강한 반사체가 되고 또 콜로이드 자체가 강한 반사체죠. 그러니까 갑상선은 실제로 고혈코로 나오잖아요. 하얗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갑상선의 콜로이드가 진해지면 에코가 더 높아지고 콜로이드가 연해지면 에코가 떨어지죠. 맞잖아요. 그레이브스병 뭡니까? 막 갑상선에 막 호르몬이 많이 생산되는 병 아닙니까? 그레이브스 병 때는 갑상선의 에코가 높아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예? 둘 중에 하나. 낮아지죠. 왜냐하면 콜로이드 한 역할은 우리가 만드는 호르몬을 저장하는 역할이지 않나요? 자, 그 실로소주 회사 공장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공장 창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주 만드는 즉시 물을 그걸 넣어가지고 버려야 되잖아요.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차는 건 절대 좋은 거 아니잖아요. 물건이 안 팔린다 아닙니까? 물건이 팔리면 막 생산한 쪽쪽 나가면 바카스나 그거는 전부 다 창고 없죠. 그렇게 바로바로 나가면 저장할 틈이 없죠. 그래서 갑상선에 콜로이드가 진해지는 것은 그 펑션을 잘 못하는 거고 갑상선의 콜로이드는 펑션이 굉장히 좋아지면 콜로이드가 연해집니다. 자, 그러면 갑상선 암이 생겼다. 암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 앱세리움에서 이제 암이 생기면 암이 이렇게 셀프가 증식하죠. 주위를 막 침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초음파상에서 어떤 형태를 보이겠습니까? 자, 초음파에서 갑상선 유도암 이렇게 이제 저혈코 보이죠. 유도암. 갑상선의 심륜행 유도암입니다. 심륜행 유도암. 하필 이렇게 써야죠. 심륜행 유도암 저혈코로 보입니다. 왜 저혈코로 보겠습니까? 세포가 밀집대가 세포가 꽉 하고 주위에 콜로이드를 없애고 침입하니까 저혈코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조직학적으로 뭐 어떠냐면 밥상 유도하면 이렇게 보이죠. 세포가 여기에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이 있고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이래. 파이브로 티슈하고 혈관하고 같이 있다고 파이브로바스. 요 안에 혈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포들이 포도송이처럼 쫙 있는 거죠. 포도처럼 세포가 엄청난 밀집돼. 세포가 음악이 이렇게 엄청 세포가 이런 세포가 밀집이 되니까 에코가 떨어지잖아요. 무슨 이해됐죠? 세포가 밀집되고 세포가 하게 되면 초음파가 잘 통과해가 반사가 지게 돼 제거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경계가 일레귤러 하죠. 왜 경계가 일레귤러 하겠습니까? 주위를 치면에 들어가죠. 일레귤러 로빌로이티가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안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이거는 삼원마 바디라케가 고에코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갑상선에 이 폴리케 랩세륨이 떨어져 나오면 이 세포 주위에 이 죽은 세포죠. 주위에 라미네이티드 칼시피케이션이 라미네이티드 칼시피케이션. 이거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초음파할 때 스캐어가 칼시피케이션이 적어도 섀도를 보이려면 3mm 정도를 돼야 됩니다. 3mm 이하는 섀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초음파의 한계죠. 섀도를 보이려면 3mm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섀도를 보이려면 스퀘어 3mm입니다. 시스터도 1mm 정도 되는 시스터는 오히려 고에코로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스터도 커야 고에코로 시스터가 직경이 1mm 이하가 되면 초음파가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시스터 안에 리버브레이션이 이렇게가 오히려 고에코로 초음파 시스터 안에서 리버브레이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시스터가 무에코로 보이려면 적어도 한 2mm, 3mm인데 1mm 이하는 시스터는 고에코로 보인다. 아티팩트 때문에. 자, 이해되셨죠? 석회화가 섀도를 동반하면 적어도 3mm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터는 무에코로 보이려면 적어도 2mm 정도는 돼. 1mm 이하에는 시스터는 오히려 고에코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톨로된 와이드 형태가 길쭉 이거는 브레스트 캔서에도 쓰는 말인데 아미란 놈이 저 양아치 같은 놈 아니죠? 이웃과 남 덩쳐먹고 그런 놈 아닙니까? 주의하고 하게 못 살죠. 정상 조직은 정식하더라도 양성 조직은 주의하고 마차가 정식하는데 아미란 놈은 지멋대로 파먹어 들어가는 놈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피다이메타가 굉장히 긴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게 맞습니다. 이걸 톨로된 와이드.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콜로이드 강했고, 그 다음에는 염증세포가 침면시 초기죠. 침면시에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인플레메이션 있을 때 처음에는 염증세포가 침면 고에코로 보이다가 그 다음에 염증세포가 침면되면 거기에서 이제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프루이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에코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파이브로시스 되면 또 고에코로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파이브로스, 섬유 결합 조직이 있을 때. 자, 이것도 변수가 많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콜란지오시, 바일닥트에 생기는 콜란지오시, 단간암이죠. 단간세포. 리버의 페리페럴 콜란지오시, 바일닥트에 생기니까 바일닥트가 페리페럴 바일닥트 딜라테이션 되고 단간세포. 단간세포하면 세포가 적고 파이브로 티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섬유 결합 조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페리페럴 콜란지오시 말초보 간내 단간암은 고에코로 보이죠.
고액으로. 그리고 여기에 단간 확장을 동반하는 단간 확장을 동반하죠. 동반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파이브로 티슈가 많으면 무조건 고액호로 보이냐?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췌장암 중에서 췌간에서 생긴 암이 대부분이죠. 판크레아 캔서. 판크레아 캔서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판크레아 덕트에서 생기는 암이지 않나요? 그래서 췌간암을 보면 특징이 판크레아 덕트가 이렇게 딜라테이션 되고 캔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췌간 확장이 되죠. 췌간 확장. 그리고 암은 저액으로 보입니다. 좀 이상하다. 판크레아스 캔서는 췌간은 섬유결합 조직이 굉장히 많은 조직이고 섬유결합 조직이 굉장히 많은 조직이죠. 섬유결합 조직이 많은 조직인데 왜 저액으로 보이느냐? 그래서 췌장에 암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올드에이지죠. 나이가 많은 증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판크레아스의 에시나이가 아트로피되고 에시나 사이에 페이시 커넥티비티, 페이시 애큐뮬레이션 되죠. 페이시 애큐뮬레이션 고액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판크레아스 캔서와 주위의 페이시 어느 것이 에코가 더 높으냐? 페이시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에코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이냐? 우리 뭐 대구에 경상도에 제일 골짜기가 청송, 봉화 이런 데 아닙니까? 청송, 봉화에 한 20명 되는 학교가 있는데 그게 영어 공부 제일 잘하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공부를 저 반에서 1등이죠. 영어를 잘해가 이제 부모님께서 야를 이제 서울에 대원 외고 제일 우리나라에 외고에 전학을 시켰어요. 가가 대한민국 원래 1등 같으면 대원 외고에서 당연히 1등이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원 외고가 오히려 중위권쯤 되겠죠. 뭐 그렇지 않나요? 올림픽에서 400m 남자 계주가 올림픽 꽃 아닙니까? 역상에 미국이 늘 1등이죠. 근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400m 리레이 선수를 미국 국가대표 선수에 이어가지고 올림픽 출전한 미 대표는 왜 될까요? 예선 탈락이죠. 당연하죠. 예선 탈락. 새벽이 열심히 1등으로 되는데 우리나라 대표가 딱 바톤 터치 받는 순간 소련 동무권대회다 다 추월돼 부는 거죠. 상대적인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됐죠. 그 초음파의 영상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 그걸 모르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고에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에코. 저에코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절대 개념. 우리 몸의 정상 조직에서 저에코로 보이는 경우는 뭐냐 하면 근육이죠. 우리 근육은 단순한 구조고 아주 치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해가 근육은 저에코로 보입니다. 머슬. 그러니까 근육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조직이라든지 정상 근육인데 이 고에코든 아이소에코든 조직에 플루이드가 보이기 시작하면 에코가 떨어지지 않아요. 물감에다가 물을 타버리면 농도가 떨어지지 않네. 커피에다가 물을 타버리면 에스프레소에서 아메리카노 만들 때 물을 더 부어보면 돼. 그래 플루이드가 보이지만 어떤 조직이든 에코가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음파는 특징이 물을 찾는 데 귀신이에요. 귀신. 물을 찾는 데 귀신. 그러면 조직이 이제 인플레이메이션 되가 플루이드가 보이게 되면 에코가 보이게 됩니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직이 파이브로시스 때문에 에코 보이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메이션이나 조직이 되면 에코가 떨어지는 거죠. 정상 조직은 근육은 저에코라는 거예요. 플루이드가 보이게 되면 에코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는 저 에코, 아이소 에코, 등위 에코. 이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초음파가 하고 CT하고는 아주 이게 완전히 개념이 틀린 거죠. 초음파는 비초음파가 음파가 들어가 반사의 정도에서 우리가 영상을 맺는 거고, CT나 엑스레이는 뭡니까? 엑스레이의 업소션에 따라서 되죠.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틀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는 초음파가 CT보다 훨씬 좋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CT가 월등 나은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해망종, 혈관종이 있죠. 혈관종인데 혈관종은 작을 때는 고에코로 보이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이소에코로도 보이고 어떤 경우는 저에코도 보이죠.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면 혈관종이 딱 보여가지고 CT를 찍어보면 나는 좌측 간에 S2의 한 개가 보이는데 CT에서는 S2번 아니고 S5번, S7번 여러 개 보인다 하는데 내가 아무리 초음파 해도 안 나와요. 그건 왜냐하면 그 혈관종의 에코가 주위 에코의 차이가 없을 때는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리버 시로스 환자들 그 결절을 그 팔로 하잖아요. 크로닉 리버 디지즈 하다가 리제네이티브 노즐에 한 1cm 정도 되는 결절을 잘 찾을 수 있거든요. 찾아가 저에코 결절 보고 CT를 찍으면 CT에서는 결절을 어떻게 하거든. 초음파에서는 결절을 찾는데 CT는 결절을 못 찾아요. 그거는 그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검사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검사에서 보이는데 어떤 검사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초음파는 아이소에코 결절이 되면 두 결절이 주위 조직하고 대조가 없으면 상당히 커도 안 보인다 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망지오마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혈관종이 우리가 초음파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혈관종은 우리 간의 해망종은 카보너스 해망지오마죠. 카보너스 해망지오마는 혈관종은 어릴 때 작은 혈관이 있었는데 이 혈관이 딜라테이션 돼가지고 생기는데 조직학적으로 보면 무수한 바스큘라 채널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바스큘라 채널이 되고 이렇게 되죠. 이 바스큘라 채널이 바스큘라 레이크라고 하기도 하죠. 이 연결이 또 이렇게 다 되죠. 연결이 이렇게 되고 연결이 되고 주위에는 결합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엔도세리움으로 라인이 되어 있죠. 엔도세리움. 그 다음에 해망지오마는 캡슐이 없습니다. 캡슐이 없어요. 그래놓게 초음파로 보면 캡슐이 있는 결절은 경계가 스무스하죠. 캡슐이 없는 조직은 경계가 일레귤러합니다. 그 중요한 소견이에요. 자, 초음파가 이렇게 해망지오마를 통과하면 이게 결합 조직하고 엔도세리움하고 바스큘라 레이크를 통과하면서 무수한 반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엔도세리움하고 안에 혈액하고는 음양 임피던스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게 반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 해망지오마 딱딱하면 고에코, 소프트하면 저에코가 아니죠. 그렇죠. 무수한 반사를 있기 때문에 스몰 해망지오마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스몰 해망지오마는 왜냐하면 무수한 반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고에코로 보이죠. 고에코. 그런데 해망지오마 커지거나 또는 해망지오마에 반사를 일으키면 딜라테이션을 일으키면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변연은 고에코로 보이고 변연 고에코 내부는 저에코로 보이고 왜 그러냐 이제 이 바스큘라 레이크가 딜라테이션 되어버리거나 또는 바스큘라 레이크가 옵스트럭션 되어버려 이렇게 되면 에코의 반사가 별로 없어져 버리죠. 그래 되면 뭐 되겠어? 저에코로. 근데 바깥쪽은 고에코로 보이고
요거는 마지널 스트롱 에코로 합니다. 마지널 스트롱. 변형 이 굉장히 해망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혈관종이 변성을 일으키더라도 센터 부분의 변성을 일으키지만 페리페럴 부분은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해망조마가 리버 시리스나 팩티 리버에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냐? 자, 해망조마 정상에서는 이렇게 변형 고에코가 있는데 리버 시리스나 팩티 리버에서는 이게 안 보여요. 변형 고에코, 변형 마지널 스트롱 에코가 보이는데 정상적으로 여기는 안 보여요. 마지널. 왜냐하면 주위가 고에코가 되어버리니까 완전히 마스킹 되어버리고 이 저에코로 보입니다. 해망점은 자체가 고에코지만 주위가 워낙 고에코면 상대적으로 저에코가 되어버리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 되면 해망점한지 HCC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 크로니브 디지에서는 해망점이라고 하면 안 되죠. HCC 가능성도 굉장히 많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에서 결절의 간에서 간 아니고 뭐든 다 똑같습니다. 결절의 에코를 결정하는 요소, 결절의 에코는 결정하는 요소는 첫째는 뭐냐면 구성 성분입니다. 구성 성분이 고에코로 구성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고에코가 되겠는 거죠. 구성 성분 안에 팻이나 파이브로 티슈나 콜로이드나 칼시피케이션이나 뮤신이나 이런 게 많으면 고에코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팀에 스타 플레이어를 많이 고용하면 우승 확률이 높아지지 않나요? 옛날에 삼성이 프로야구에 우승을 하도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선동열이 김웅용 감독 부르고 FA 시장에 잘하는 선수 모조리 돈으로 싸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구성 선수가 근데 구성 선수가 조금 못하더라도 아주 조직력이 좋고 감독이 잘하면 또 우승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두 가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포의 구성 성분이 세포 성분이 고에코 물질을 많이 가지는 물로는 당연히 고에코가 된다. 세포가 그러면 고에코 물질이 아니고 호모지니어스한 세포들이 밀집됐을 때는 저에코가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직 구조. 이것도 중요하죠. 자, 해망지오마 여기에 고에코 물질이 있습니까? 없지 않나요? 그런데 고에코. 왜냐하면 이 안에 구성 성분이 헤테로지너스하면서 조직이 안에 초음파빔이 통과하면서 고에코 물질은 없지만 음양의 임피던스 차이가 있는 물질이 겹쳐질 때는 고에코로 나잖아요. 선수가 비록 스타 플레이가 없지만도 아주 컨비네이션 되고 조직력이 강하고 감독이 아주 잘하면 팀이 이길 수 있잖아요. 스타 플레이가 없어도 물론 만나리 이기는 어렵죠. 이길 수는 있다고. 그렇게 고에코가 나온 거죠. 조직. 그 다음에 이제 혈관입니다. 혈관이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를 유지할 때는 베슬이 안에 캐피러리 베슬이 깔리고 그 안에 세포가 밀집되었을 때는 혈관 내강하고 세포하고 음양 계면차가 많이 생겨가지고 고에코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이퍼바스큘러라는 스트럭처. 그것도 하이퍼바스큘러는 그냥 하이퍼바스큘러 아니고 캐피러리 타입의 하이퍼 굵은 혈관이 있고 간을 나온 게 아니고 무산 모세혈관을 구성을 하면서 그 주위에 세포가 있는 이런 스트럭처는 고에코로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하겠죠.
하이퍼바스큘라스. 그 리날 셀 시에 같은 거 이런 게는 고에코로 보이죠. 하이퍼바스큘라스. 이해가 되셨죠? 이제 중요합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 강의를 마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음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캔법이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영상의 판독입니다. 영상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은 무에코, 강에코, 고에코, 그 다음에 저에코, 그 다음에 아이소에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구를 볼 때 이제 여기에 원래 기아가 또 우승을 했으니까 기아 팬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기 롯데 팬이 여기 있을 거고 야구를 볼 때 뭐 이제 보면 그냥 야구 시합에 가가지고 열심히 응원해가 이기면 기분 좋다. 이거는 이제 초보적인 야구고 좀 더 이제 좀 많이 하는 오늘 시합은 몇 회에 5, 7회에 참 만루 2, 3만루에 우리 팀 타자 4번 타자가 결정적인 안타를 쳐서 승리를 했다. 이게 이제 중급이죠. 진짜 고급편은 그것도 그 사람이 잘했지만 고전 우리가 수비할 때 외야수가 참 우리 말로 1사 말로 찬스에 아주 멋진 수비를 펼쳐가지고 우리 상대의 공격을 끊어가 우리가 역전의 그걸 만들었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그래서 이제 야구에서 야구의 신이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종범이죠. 이종범이 야구에 이종범이라는 선수 먹고 야구에 신동이라고 부른다. 이종범은 아주 플레이가 화려한 플레이잖아요. 화려한 플레이죠. 타격도 좋지만 수비도 아주 멋있는 수비를 하죠. 자, 그렇게 멋있는 수비를 하면 감독이 좋아하겠어요? 좀 안 좋아하겠어요? 감독이 불안하죠. 수비수는 안정된 플레이를 해야 되지 화려한 플레이는 수비수는 좋지 않죠. 감독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야구에서 이제 외야수나 이런 할 일이 좌익수, 우익수 같은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맨날 놀다가 공 한두 번 받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야구 볼 때 보면 외야수가 공이 날아갔는데 주자가 있는데 외야수 날아갔는데 외야수가 전력질적해가 다이빙 캐치해가지고 공을 탁 잡으면 아주 막 박수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때 그 순간 감독은 왜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한 저건 너 주자 일서가 되잖아요. 주자 일서 안녕은 좋다 하지만 그 감독으로 봐서는 막 가슴이 숨이 끊어지잖아요. 뒤로 빠지면 뭐 대책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진짜 잘하는 야수는 어떠냐면 딱 이래 수비하고 타자 다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 포지션을 옮겨 넣는 거래. 그 딱 소리 나는 순간 그냥 잡는 거래. 그러면 청중 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타자가 범타. 그냥 평범한 타자를 쳤는데 사실은 평범 아니고 그 전부 다 선상으로 빠지는 그 2루타 3루타인데 외야수가 적절한 포지션을 해가지고 가볍게 잡았는 거죠. 굉장히 잘하는 플레이죠. 그리고 이종범이가 주니치 가가지고 화려한 플레이를 펼치니까 주니치 감독은 불안했는 거래. 자가 사고를 낸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주니치 2년째가 3년째 수비수가 좋은 수비수가 나오니까 그 수비수를 이종범 자리에 하고 이종범 외야로 돌리잖아요. 외야로 돌리면 타격이 좋아야 되잖아요. 외야수가 득점타를 못 내면 외야수 있을 수 보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루수가 4번 타자 다 일루수잖아요. 일루수 하는 일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이종범 플레이는 화려하지만 감독으로 봐서는 좀
안 좋은 플레이죠. 불안하죠. 그냥 아주 포시한나게 공을 딱딱 잡아주는 야수가 최고죠. 예, 그래 우리가 이제 총파 그렇다는 거죠. 총파는 이제 총파 초보는 총파를 또 하고 간에 결절이 있네 하고 CT 찍으러 보내. 이거는 이제 하급이고 중급 때는 간에 HCC가 우측 간엽에서 7번에 있네. 거기는 몇 cm고 HCC네 가고 보내는 이거는 아주 훌륭하죠. 이제 그거 HCC 보고 제 결절이 보이고 저기 CT는 어떻게 나오고 MR은 어떻게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죠. 보고 예측을 하고 병리는 어떻게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조직학적하고 총파 소견하고 CT, MR 소견을 코리레이션 해가지고 보는 사람은 고급이죠. 재밌지 않나요? 그렇죠? 그걸 그렇게 하면 아주 총파가 재밌는 것은 이거 보는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고 병변을 보고 추론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병리를 공부하게 되면 아주 재미도 있고 또 남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총파 영상이 나오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전부 다 맞췄죠. 저 HCC입니다. 뭐 콜란지오시입니다. 메타세 견사입니다. 알거든요. 그거는 저 의사 말고 그 총파사도 오래 하면 다 맞춰내거든요. 다 알거든요. 그러면 총파사와 의사의 차이점 뭐냐? 의사는 이게 HCC도 다 알죠. 다 아는데 그러면 저것이 왜 HCC라 하는 근거를 떼라. 저기 HCC 당신 맞다. HCC 맞다. 그러면 당신이 왜 HCC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다른 질환, 콜란지오시나 메타나 다른 병면하고 감별 포인트가 뭐냐? 또 병리 사진이 나오면 병리 사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당신은 이 병리 사진을 보고 총파로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거는 방사선은 못하는 거죠.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배시간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8번 강의도는 재미있게 공부하고 그럽시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카톡방이 있지 않나요? 거기에 모르는 거 질문 보내주시고 하면 내가 답도 해주고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오늘 2년이 됐으니까 계속 우리 굉장히 15기, 16기들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한테 질의 응답도 보내고 또 회원끼리 서로 카톡방을 서로 또 친하게 많이 지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 중에 총파에 하면 우리 그 서울 메디컬 총파 아카데미에 거기 또 들어오시는 이민영 선생님, 다음 이민영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거든요. 또 거기 들어오면 또 강사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자를 굉장히 많이 키웁니다. 제자를 키우는데 그래서 대구에도 강사 요원이 14명이나 되고 있고 서울에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 많이 키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무인과 선생님인데 동작구에 우리 사무인학교 부회장님 있습니다. 연희 사무인과 맞죠? 연희 사무인 유명하지 않나요? 좀 앉아 계시소. 그러면 우리 모델 CD 또 그리고 우리 모델 이렇게 그리고 선물입니다. 자, 우리 모델 보시라고 했고, 자, 많이 기다렸어요. 우리 두 분 나오세요. 잠깐 우리 예비 모델 보호병원은 저녁에 집에 가시면 되거든요. 잠시만 보고 가면 됩니다. 치워야지. 요걸 지금 옮기시고
그러면 바닥에 저쪽에 놔둬서 그 위에 얹으셔도 돼요. 이름 요좀 명단 좀 적어 주십시오. 여기에 출석부에 좀 적어 주십시오. 머리가 이쪽인가요? 예, 그 머리가 저입니다. 그러시고. 잠시만 보고 밖에 때문에 가면 되거든. 맹장 수술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 예.